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죠. 엊그저께가 새해였는데 이제 새해가 밝아 가지고 새해 인사 겸 2025년 올해는 과연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걸 갖고 여러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일단 커피 가격은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어디까지 올랐냐면 거의 2 배, 3 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가 꼭지점이고, 사실 전 꼭지점이라고 봤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서 다시 분석을 해 봤어요.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혹시 가격이라는 거 아시나요?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커피 지수는 이제 생산과 수요의 곡선에서 어떤 게 그게 주도적으로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어떤 상하폭이 있어서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 신호들인데, 수요를 보면은 일단 중국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어디까지 높아졌냐면 10년 전에 비하면 중국인들은 150% 이상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배수로 보면 2 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2 배나 많이 먹고 있다, 커피를. 일단 그런 건데,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중국 온남콩이 있거든요. 그것만 먹으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그게 수요가 안 돼서 다른 데서 이제 수입해서 먹어요. 수입해서 먹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고급 커피를 사서 먹는다는 거죠. 파나마 게이샤가 오른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 때문에. 그런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커피들도 다 하나씩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로부스타를 건드렸으면 좋은데 베트남이 두리안을 안 심고 커피를 더 많이 심었을 텐데 하필 아라비카 커피를 건드리고 고급 커피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료는 띄워 드릴 텐데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 상승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커피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산술학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중동권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카나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커피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이 숫자는 점점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커피 가격이 오르는 두 번째 심리적인 이유는 엔딩 스탁이 있어요. 엔딩 스탁, 그러니까 커피 창고에 쌓여 있는 생두의 이 보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효과가 반영돼서 커피 지수가 굉장히 오르는 건데, 엔딩 스탁이 이게 멈춰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멈춰야 커피가 지수가 거기서 멈춰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일본의 땅이 비싸잖아요. 이 땅이 비싸니까 한국 부산항에다가 자신들의 생두 창고를 지어 놓고 보세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이제 생두를 많이 쌓아 놓는데, 그 생두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눈에 보이면 지수가 당연히 올라. 왜? 생두 스탁을 쌓아 놔야 되기 때문에. 비싸도 그 스탁을 항상 보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이게 이 추세가 멈춰야 되는데, 이 추세가 멈추려면 커피를 덜 소비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과연 덜 소비할까 걱정스럽고요. 어찌 됐든 점점 줄고 있고요. 6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합이 되어야 커피 지수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합이 돼서 유지되면서 쪼끔씩 그 재고가 쌓여져야 커피 가격이 안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25 년도 올해는 커피 가격이 상승 압박이 계속 있을 거예요. 왜? 엔딩 스탁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단 주요 생산국을 보면은 사실 브라질은 생산량이 점점 늘고 있어요. 아라비카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왜? 돈이 되니까 계속 심는 건 맞아요. 베트남도 좀 줄고 있는데 로부스타 최대 생산국인데, 이제 거기다 중국인들이 두리안도 좋아하다 보니까 두리안을 심다 보니까 이제 커피가 이제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다시 심을 건데, 커피는 이식하고 3년 있다가 커피 나무에서 체리가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혜택을 입는 나라는 어디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약간 풍년이 났고 그다음에 로부스타 생산량도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이 커피로는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과연 극복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생각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움직이려고 생두 업체들이랑 미팅을 이제 좀 가질 예정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커피 가격이 올랐던 제 기억에는 두세 번 있었어요, 두세 번. 그때는 생두거래소라고 제가 생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 시기에 제 거래처들은 이제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고 잘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생두 구매 전략을 다양화시켜야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브라질을 썼어요. 브라질을 쓰면 브라질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맛 때문에 쓰든 가격 때문에 쓰든 뭐 어찌 됐든 그 브라질을 쓸 수밖에 없는데, 브라질을 대체할 다른 생두들을 찾아서 구매 전략을 다양화시켜야 돼요. 이게 또 떨어지면 다른 거 쓰고, 이게 떨어지면 또 다른 거 쓰고,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유지시켜야 되고, 블렌딩 비율조차도 그렇게 다양하게 유지를 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계약입니다. 먼저 생두를 사둘 필요가 있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미리 사둬야 돼요. 생두 창고비는 지불하지 않더라도 어찌 됐든 현재 가격으로 사 놓고 일부 스탁 3 개월, 6 개월 스탁을 걸어 놓고 미리 돈을 주고 산 다음에 그걸 보유하고 있어야 그 생두 가격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이제 탐지해 가지고 모아야 되는 건데, 브라질보다 싸면 무조건 갖고 와야죠 이제 지금은. 안 그러고서는 이 위기를 한국은 이제 뛰쳐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 저는 생두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따서 약간 경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가진 생두부터 경매를 하려고 이제 가격 걸어 놓고 뭐 해볼 건데, 일단은 현재 가격으로 유지시키면서 이제 스탁을 걸어 놓고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팔거나, 혹은 어떻게 뭐 구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분해서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볼 건데, 일단은 만들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로스팅 효율성의 증대예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작은 로터기, 굉장히 작은 로터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맛 상관없이 가격으로만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로스팅하는 업체들은. 그런 데들은 한 곳에 몰아줘서 OEM 비용만 받고 차라리 원두를 받아다 내가 판매처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효율성이거든요. 내가 큰 기계를 하루 종일 돌리면서 짜잘짜잘한 거 돌리고 큰 거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몰아줘 가지고 OEM 비용을 낮춰 가지고 배분해 가지고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격 상승이 계속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 손 안 움직이고 그냥 바로 토스해 가지고 수수료를 먹는 개념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원두를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 업체에 생두를 돈 주고 미리 산 다음에 OEM 비용만 해 놓고 업체에서 원두를 받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뭐 한 달에, 근데 이게 수량이 돼야 돼요. 30kg, 50kg 쓴다고 이렇게 저렴하게 되는 게 아니라 100kg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한 백 이상이거든요, 어찌 됐든. 100kg 이상 쓰는 업체에 생두도 특정 생두 싱글로 잡아 놔야 아마 그 업체들이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업체들을 저는 모아 볼까 생각 중이고, 그다음에 블렌딩된 커피도 일정 부분 해서 모아서 OEM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 가지고 만들 예정이고, OEM 비용은 요즘 보니까 햇섭 공장이어도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제 예상인데 3,000 원에서 한 5-6천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5천 원 쪼끔 플러스 알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결정을 해야 돼요. 커머셜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스페셜티 가격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갭이 없잖아요. 차라리 스페셜티로 돌아가는 건 어떤가? 커피 맛을, 본질의 맛을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핸드드립 샵이나 그다음에 이런 커피숍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 원두를 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 고민이 크잖아요. 저는 생두 가격에 15,000원 정도를 더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퍼센테이지로 했는데, 퍼센테이지로 하면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생두 가격이 20,000 원이에요. 20,000 원이면 여기에다가 15,000원을 더해서 35,000원이 납품 가격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부가세는 넣고 안 넣고는 이제 재량이, 그 납품하는 업체의 재량이겠지만, 왜냐면은 20,000 원이어도요, 여기서 생두에 소실분이 있어요. 여기 100% 소신되거든요. 그럼 그 소실분을 빼고 그 나머지를 갖고 인가공비를 하고 뭐 택배비하고 봉투비 하면은 인가공비가 한 7,000 원, 8,000 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생두를 위해서 따로 볶는데 1kg를. 어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 30kg 미만, 50kg 미만인 데는 차라리 고급화 전략을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가 커피랑 경쟁한다 이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이 효율성 높은 곳에 그냥 맡기는 게 최고고요. 그러면 10,000원 이하로 떨어질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제 움직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생두 경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모을 수 있으면 모아 보고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커피 시장이 마이너스잖아요. 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뭐 '하나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다음에 정리한다고 답이 있나요? 마이너스인데. 하나가 오르면 다 오르는 시장인데 '커피만 너무 많이 했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커피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그다음을 생각해 볼 건데,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버티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커피 너무 경쟁업소가 많아서 내놓은 데도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 속에서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